물을 머금고 손해를 좀 보고 판매를 하고 넘어오게 됐습니다. 예요? 저도 조금 의외였거든요. 네. 제가 문의까지 했었습니다. 이거를 이전에 탔던 볼보 XC60보다 더 전체적으로는 테슬라 오너분들은 다 느끼셨을 거예요. 아마 처음에 타면 내가 차를 타고 자동주행 기능으로 간다는 느낌이 안 들고, 정품 인증 3군데 했고요. 요 부분 좀 찍어주실 수 있나요? 여기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있잖아요. 돌렸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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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였군요. 네. 네. 제가 제 발이 저렸나 봅니다. 아니. 근데 또 좋은 정보를 또 알려주셔서. 가끔 괴설이 돌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저도 이제 오너분들 영상도 보고 뭐 리뷰 영상도 보고 뭐 너무 좋아하는데, 뭐 사실 라이트를 전방 안개등을 조금 많이 어두워졌을 때는 켜는 편인데, 이게 들어가 버려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해서 라이트를 눌러요. 근데 이제 차가 흔들려서 불안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간이 작다 보니까 이러다가 뭐 하나라도 근데 조금 아쉬워요 사실. 그래서 제가 퍼포먼스를 샀어야 되는데, EV60도 전기차 요즘 잘 나오고 EV6도 잘 나오고, 저는 EV6는 디자인이 너무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GT 모델은 진짜 스펙도 너무 좋고, 그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거랑 계약을 동시에 놓고 고민했으면, 하시는 분들은 절대 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분들과 차의 순간적인 이런 게 만나면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테슬라 차량이고요. 일단 차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경기도 성남에 사는 38세 38세. 네, 평범한 직장인.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요거 차량 소개 좀. 7월 정도에 예약하고 제가 9월 말에 받았고요. 생각보다 운이 좋게 빨리 받은 편입니다. 테슬라 모델 Y 네. 롱레인지고, 연식은 2021년식이고, 선택 옵션은 혹시 어떤 거 넣으셨어요? 네, 블랙 앤 화이트 투톤 옵션 했고, 휠은 아쉽게도 기본 제미니 휠 그대로고요. 그리고 FSD는 꼭 구매한 다음에 구매하셔야 되는. 네. 안 그러면은 취등록세 그렇죠. 올라가는. 자, 그러면 소요 기간이 3달 정도인가요? 그쵸. 혹시 주행한 키로수가 지금 5,000km 조금 안 됐습니다. 혹시 2차 사시기 전에 혹시 그 전 차는 어떤 거 타셨어요? 직전에는 볼보 XC60 T8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탔었습니다. 혹시 그 차를 타다가 혹시 이 차를 구매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게 올해 2월에 받았거든요. 작년 8월에 계약했다가, 차는 너무 좋고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좋지만 캠핑에 관심이 많아졌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좀 오토 캠핑 하는데 좀 불편한 점이 있어가지고 밤에 공조 틀고 잔다든지 이런 게 좀 안 돼서 눈물을 머금고 손해를 좀 보고 판매를 하고 넘어오게 됐습니다. 혹시 그럼 2차 사기 전에 경쟁차 정도 따로 있으셨나요? 사실 국산차도 보지 않은 건 아닌데요. 왜냐면 가격 경쟁력이 비교적 있었으니까. 현대기아차 되게 요즘 잘 만들지만 네. 그래도 아직 소프트웨어적인 완성도나, 이 차는 그리고 이제 배터리를 아예 처음에 염두를 두고 만든 차다 보니까 테슬라 외에는 사실 전기차 그냥 생각한 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 차량 금액이 좀 궁금한데요. 저는 모델 Y 초기 딱 금액대로 네. 롱레인지 모델을 6,990만 원에 구매하고, 거기다가 이제 실내 옵션이 200만 원 정도였나? 그 정도 들어갔고, FSD까지 해서 약 8천만 원 조금 그 정도. 보조금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 오버됐기 때문에 50% 받아서,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약 600만 원 정도. 결제는 어떻게 하셨어요? 기존에 있던 차량 처분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현금이랑 거기에 들어가 있던 오토론 그거 처분하면서 여유가 생긴 부분으로 메꿔 넣었습니다. 그러면 일시불. 그렇죠. 현금으로는 완납한 거죠. 자, 이거 보험료가 좀 궁금한데요. 저도 조금 의외였거든요. 네. 제가 문의까지 했었습니다. 이거를 이전에 탔던 볼보 XC60보다 더 저렴했거든요 사실, 차값으로 따지면. 근데 보험을 이제 차량을 변경하려고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오히려 돈을 추가로 더 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보장 내용이 똑같은데? 물어봤더니 단기간의 집계상 테슬라 오너분들이 이제 조금 차가 이제 밟는 대로 나가다 보니 조금 무리하게 밟는 경향이 있어서 사고율이 좀 높다. 그래서 리스크 비용이
더 나오기 때문에 비싸다라고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2월이 만기인데요. 9월에 했을 때 한 10만 원 정도를 더 냈거든요. 이전 차량이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사이 정도였고요. 요게 그렇게 따지면 한 130만 원 거예요. 30만 원 근데 정도. 전기 충전에 대한 질문인데 네. 현재 충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집밥을 먹이고 있습니다. 일반 DC 어댑터는 이제 테슬라를 구매를 하면 하나를 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니고 있고, 그 품절 대란이 있었던 DC 콤보, 그거 클릭 빨리 해서 구매해서 구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집에서 충전하실 때 네. 1회 충전 시간? 집이 주택이다 보니까 저속이거든요. 약 시간당 3kW 정도 충전이 됩니다. 모델 Y 롱레인지의 배터리는 85kW죠. 근데 중요한 거는 네. 매일마다 그냥 퇴근하면 그냥 자동으로 꽂으니까 네. 일어나기 전에는 완충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완충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은 또 겨울이라 전비가 조금 떨어져서 킬로와트당 한 5km 정도 갑니다. 그러면 한 3시간? 이 정도면은 충전이 되고요. 이게 만약에 방전에서부터 집에서 충전을 꽂았다! 네. 한 이틀은 못 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테슬라는 슈퍼차저라는 걸 만들어 놓았죠. 자, 그러면은 충전 비용. 충전 업체를 스타코프라는 업체를 쓰고 있고요. 이 업체의 장점은 초기 설치할 때 설치에 들어가는 이제 인건비나 재료비만 들어가지 그 기기에 대한 비용은 제가 내지 않는 게 있거든요. 네, 기계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 형태고요. 킬로와트당 177원, 시간 관계없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1회 충전할 때 8kW라고 하면 두뇌 풀가동 한 1,400원 정도,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한 10% 정도? 차주님 같은 경우는 보통 몇 %까지 충전을 해 놓으시는 편이세요? 85%까지 항상 충전을 제한을 걸어놨고요. 그러면 85%라고 가정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몇 정도 나와요? 85%요. 네. 지금 겨울이니까 한 350km? 350km? 네. 짧은 거 같으세요? 아니면 좀 긴 거 같으세요? 차주님이 보기에는 어떠신 거 같으세요? 저는 집밥이다 보니까 사실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어요. 자, 전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제가 이제 받았을 때는 가을이었고요. 그때는 1km를 가는데 160W 정도. 전비 얘기하면 몇 와트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나올 때 항속주행 하면 뭐 150W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지금은 열심히 잘 해도 180W. 그리고 이거를 말하면 되나 안 되나 모르겠는데, 히트펌프 없으신 분들은 지금 300W까지도 나온답니다. 그렇다고 이제 뭐 이 히터를 안 틀고 갈 수는 없으니 그러니까요. 그 차이가 엄청 크다고 하더라고요. 자, 한 달 유지비가 좀 궁금한데요. 지금까지 충전 비용이랑 셀프 세차장의 코인 비용이랑 그거 외에는 들어간 게 없거든요. 자, 그래서 한 달 유지비는 일단 충전 비용 거의 들어간 게 거의 없죠. 네, 그냥 버스 타고 출퇴근하는 비용보다 더 적게 들었어요. 자, 이 차의 장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순간 가속력이나 일반 내연차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상당한 고가의 수준에 가야만 어느 정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일단은 경제성이 좀 크고요. 아이가 있는 아빠다 보니까 좀 더 친환경적인, 아이에게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덜 오염시키지 않진 않겠죠. 이런 게 있단다. 뭐 이런 얘기도 해줄 수 있고, 뭐 편의 같은 것도 당연히 있고요. 오토파일럿 기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월등하니까. 볼보 이전에는 이제 제네시스 G80이었는데 그 경우에도 이 오토파일럿 그 본질에 알아서 해준다는 안정감? 이런 건 좀 부족하거든요. 여러모로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 또 있나요? 공간이 넓습니다. 그리고 앞공간 트렁크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요. 거기에다 뭘 넣고 문을 닫으면 냄새가 잘 안 나요, 차에. 어머니 댁에서 김치를 가져올 때 네. 거기다 넣고 문을 닫으면 차 안에 김치 냄새가 안 됩니다. 일단은 그리고 아직은 그래도 좀 유니크하다 보니까 차가 질리지 않는다. 네. 자, 그럼 반대로 단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뭐가 너무 없다. 6, 7천만 원짜리 차에 이게 등에 지금도 땀이 살짝 나거든요. 이 통풍이 없다. 그리고 HUD가 없다. HUD는 계기판이랑은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오토파일럿을 했을 때 네. 물론 알아서 잘하는 건 알고 있지만 얌전하지 못하다. 차가 가고 설 때 급하게 가고 급하게 서거든요. 국산차 대비 반자율 주행 오토파일럿 좀 비교를 좀 해주신다면은, 어떤 분은 오토파일럿을 신뢰하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는데. 지금은 조금 익숙해졌는데요. 어떨 때 보면 이게 차가 이렇게까지 지가 판단을 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못 믿었고, 1차적으로는 테슬라 오너분들은 다 느끼셨을 거예요, 아마. 처음에 타면 내가 차를 타고 자동주행 기능으로 간다는 느낌이 안 들고 달리는 전자레인지에 타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전자기기가 굴러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계속 경험하다 보면 생각보다 되게 또 보수적이에요, 얘가. 예를 들어서 저쪽 앞에 차선에서 차 바퀴가 살짝 이 선을 밟는다, 그러면 들어올 걸로 생각을 하고 바로 감속을 하죠. 근데 그 감속도 조금 얌전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어린 친구처럼 콱 감속을 해서 네. 그게 이제 약간 팬텀 브레이킹으로 나타나는
네, 테슬라 오너분들이 좀 자주 느끼면서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조금 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미국에서 사든 어디서 사든 물론 이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그들과 비슷한 가격으로 사는데 써먹기가 조금 아쉽다.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이제 FSD 같은 경우에 제 기능을 제대로 쓸 수 없어서 좀 아쉽고 단점. 그리고 요즘 국산 차량들 보면 네. V12이라고 하죠. 플러그 꽂을 수 있는 기능. 그게 사실 엄청 부럽더라고요. 장치를 사제로 하고 이제 뭘 달면 네. 이것도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특히나 이런 전자기가 되게 메인이 되는 자동차에 외부 전자기기를 좀 이렇게 손을 댄다는 것 자체가 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건 좀 고려를 안 하고 있는데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전기차 이게 시작은 늦었어도 그런 편이나 이런 거는 지금 최고. 자, 뽑기 운인데 이 차는 뽑기 운이 어떠신지. 이제 정품 인증 3군데 했고요. 다행히 이제 큰 단차는 없었고요. 저 앞쪽에 이제 배터리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이제 공기가 유입되는 부분에 도색 불량이 한 군데 살짝 있었고요. 충전구 옆쪽에 겉에 도장 클리어를 씌우기 전에 흰색 페인트 있는데 약간 녹자국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프렁크 쪽이었던 것 같은데 끝쪽에 맞닿는 부분이 까진 부분이 살짝 있어요. 그 정도. 튜닝은 자신감 있으세요? 랩핑이랑 틴팅만 했고 저는 블랙박스는 달지 않았고요. 필수 액세서리라고 부르는 뭐 이런 수납함이라든지 네. 뭐 여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이게 기본에 이게 없어요.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뭘 넣어놓으면 덕덕덕덕덕덕 그리고 막 이렇게 들썩들썩들썩들썩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달아야 되거든요. 꼭 이런 수납함 같은 거, 뭐 소소한 거 이런 거 뒤에 이제 아기가 이제 잘 자고 있나 보려고 이런 거 가정적인 남자기 때문에 뒤에 뽀로로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품 되게 좋습니다. 짱짱하고 이게 뭐 제가 매달려도 되겠더라고요. 자, 시트 포지션은 좀 어떠세요? 제가 키가 그렇게 크진 않는데 178이거든요. 요 장단지가 떠 있거든요. 항상 이렇게 요 정도 가격 차들은 이제 요게 연장이 되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이게 조금 짧다. 저 왼팔과 오른팔 팔걸이 위치는 좀 어떠세요? 요게 조금 낮아요. 이게 조금 아쉬운데 뭐 여기에 이렇게 쿠션도 또 팔더라고요. 따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키가 그렇게 안 큰데도 요거를 낮춰놨거든요. 되게 많이. 운전을 할 때 양손 파지를 이렇게 하고 운전을 하면 이 팔꿈치가 계속 떠 있잖아요. 불편하더라고요. 저 핸들 그립감은 좀 어떠세요? 적당합니다. 적당하다. 적당하고 사이즈도 적당한 것 같고 네. 요 부분 좀 찍어주실 수 있나요? 여기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손톱 자국 같은 게 난 게 보이시나요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손톱이 이렇게 걸리거든요 자꾸. 자, 이거 무게감은 어떠신지. 요것도 또 이제 중국에서 이제 배 타고 온 건데 네. 빼서 이게 뭔지 궁금했는데. 예. 이게 들어보시면 네네. 굉장히 무거운데요? 네 무게가 있어야 이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거 꿀팁이네요. 네 이거 하면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항상 스티어링에 손을 잡고 전방을 주시해야 한다. 주시해라. 네. 저기 그 핸들 무게감 있잖아요. 요거 설정해서도 가능하잖아요. 무게감 조정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돌렸을 때. 네. 네. 그거였군요. 네. 네. 제가 제 발이 저렸나 봅니다. 아니. 근데 또 좋은 정보를 또 알려주셔서. 네, 그것도 좋은 정보죠. 네. 보통의 차들은 핸들을 끝까지 돌리면 한 바퀴 반이거든요. 테슬라는 한 바퀴씩입니다. 같은 각을 돌려도 타이어가 더 많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무겁게 기본적으로는 세팅이 되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에서 고속주행을 할 때는 스포츠 모드를 해서 더 무게를 주는 편이고요. 평소에는 노멀 모드로 해두고 컴포트 모드 해두면 그거는 완전 가벼워지는데 네. 노멀이랑 크게 차이는 안 나고요. 컴포트 모드를 하면 네. 조금 요철을 만났을 때 덜컹덜컹 할 때 이제 핸들이 조금 따라 움직이는 정도로 가벼워져서 사실 조금 불안하거든요 운전이.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요. 일단은 운전석 창문 쪽에 있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은 좀 어떠신지. 좋습니다. 좋은데 네. 조금 아쉬운 거는 조금 위치가 뒷자리를 열어주려고 이렇게 했을 때 자꾸 여기 앞자리를 할 때가 있거든요. 가끔 괴설이 돌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저도 이제 오너분들 영상도 보고 뭐 리뷰 영상도 보고 뭐 너무 좋아하는데 뭐 전기 안 되면 문 안 열리는 거 아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수동으로 열 수 있는 장치 다 있고요.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좀 더 앞에 네. 있었으면. 네, 조금 더 앞에 있으면. 앞으로 왔으면. 네. 아니 미국인들은 이 팔도 저보다 길 텐데 어떻게 그러니까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럼 뒤꿈치. 네, 제가 한번 미국에 가서 네. 한번 좀 촬영을 한번 좀 찍어 보도록 꼭 기회가 된다면은 네. 좀 이왕이면 좀 덩치도 좀 크신 분으로 해가지고 네네네. 어떻게 그렇죠. 타시는지. 네. 핸들에는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 처음엔 좀 당황했어요. 그렇죠. 네. 제가 말로는 들었지만 네. 정말 심플하구나. 어. 네.
정말 없구나. 근데 지금은 세상 편하다. 모니터에 대한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은 괜찮나요? 며칠 전에 크리스마스 당일날 최근에 UI 업데이트가 한번 됐거든요. 예. 최근 이게 바뀌었어요. 아래 위치라든지 뭐 이런 위치 뭐 이런 게 싹 바뀌었어요. 굉장히 또 불편한 거는 저는 네. 사실 라이트를 전방 안개등을 조금 많이 어두워졌을 때는 켜는 편인데 이게 들어가 버려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해서 라이트를 눌러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이전에는 요거 누르면 요렇게 바로 자동차 그 퀵 컨트롤에 딱 네. 있었거든요. 여기 네. 한 번 더 들어가야 된다. 자, 승차감 서스펜션인데요. 저는 사실 BMW 차량을 안 타봐서 모르는데 사실 이 차가 뭐 아시다시피 부드럽게 가죠. 전기차기 때문에 부드럽게 가지만 서스펜션이나 세팅 자체는 좀 단단하다. 제 지인을 태우고 이제 좀 타보고 싶다고 해서 하고 조금 움직여 봤는데 그 친구 말로는 서스펜션이 느낌이 약간 BMW의 것과 비슷하다. 그 정도로 약간 좀 스포티하고 조금 단단하다. 혹시 꿈속에서 네, 최고 속도시 몇 가지 밟아보신 적이 좀 있으신지? 실제로는 절대 할 수 없겠지만 네네. 꿈속에서 네. 240 정도까지 240이요? 네, 약간의 내리막이었기 때문에 아. 더 신나게 조금 꿈속에서 꿈속에서. 네. 그러면 240까지 밟았을 때 차량 안정감은 좀 어떠셨어요? 생각보단 되게 좋았어요. 되게 불안할 줄 알았는데 제네시스 탔을 때는 꿈속에서 이제 네. 225 정도까지 밟아봤고 그 전에 이제 말리부 차량으로는 200 정도까지 밟아봤는데 네. 얘 같은 경우는 불안함은 별로 없고요. 근데 이제 차가 흔들려서 불안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간이 작다 보니까 이러다가 뭐 하나라도 밟으면 네. 큰일 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번쩍 잠에서 깼죠. 속도가 몇 가지는 잘 나가는데 몇부터 좀 더딘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180? 180까지 쭉 올라가는 180 좀 더딘 것 같다. 내연기관 네. 대비했을 때. 네, 네. 자, 그러면 제동력. 마음에 듭니다. 근데 조금 아쉬워요. 사실 그래서 제가 퍼포먼스를 샀어야 되는데 전기차다 보니까 순간 토크가 굉장히 좋은데 네. 그거에 반해서 이 브레이크는 조금 아쉽다. 이제 패밀리카로만 쓸 때는 아무 문제 없지만 뭔가 전기차 특유의 속도를 한 번씩 느껴보고 싶은 분들은 롱레인지나 스탠다드인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꿈에서 브레이크도 조금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네. 잠에서 깨기 전에 살짝 해봤는데 네. 이런 정도로 잘 나가는데 이러면 조금 위험할 예시. 수 있겠다. 자, 코너링인데 코너링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차가 일단은 데이터상으로 봐도 코너 시에 혹시라도 사고 시에 이제 전복률이 가장 낮게 지금 현재로서는 돼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일단 심적으로 일단 안정이 되고요. 자, 엔진은 배기음인데 사실 뭐 너무 조용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딱히 하실 말씀 없어요? 저는 네.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배기음에 대한 어떤 로망이라든지 네. 저는 사실 그것보단 이 전자기기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엔진 체질이 아니고 네. 저는 모터 체질인가 봐요. 그래서 더 마음에 들어요. 스피커는 좀 어떠세요? 이전 차량이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잘 뽑혀 있는 것 같아요. 실내 사이즈인데요. 아까도 뭐 말씀해 주셨지만 매우 방활하고 넓다. 네. 가운데 턱도 없고. 자, 뒤에 사람 태워보신 적 있잖아요. 네. 불편하다, 뭐 서스펜션이라든지 그런 거 혹시 별 말씀 없으셨나요? 뒷자리가 확실히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단단하다 보니까 뒷자리에서는 그 충격이 방지턱을 넘을 때나 이럴 때 세게 오는 편이다. 와이프 피셜입니다. 트렁크 사이즈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너무 만족하고요. 제가 정확한 리터 수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비슷한 급의 차량에 비해서는 기본적으로도 크고 하단에가 되게 깊거든요. 너무 만족스러워요. 저는 이 차를 가지고 이제 와이프랑 아이랑 같이 차박도 하고 하기 때문에. 자, 일단 차량 관련돼서 되게 많은 얘기를 좀 했는데요. 네. 종합적으로 지금 와서 보니까 후회되는 게 좀 있다면 퍼포먼스입니다. 퍼포먼스. 네. FSD 대신에 퍼포먼스를 네, 못한 게 FSD는 나중에 체험해보고 구독 서비스가 이제 곧 나오니까 구독을 해보시고 내 성향과 맞지 않다. 저처럼 조금 후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입니다. 차량은 나오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메인터너스 정비성인데 일단은 근데 큰 네.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네. 교체해야 되는 소모품 자체가 일반 뭐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차량에 비해서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그것 해봐야 뭐 워셔액 넣고 뭐 타이어 갈고 브레이크 패드 정도인데 브레이크조차도 이제 회생제동을 대부분 쓰기 때문에 잘 안 닳거든요. 당연히 조금 단가는 더 비쌀 수 있지만 단지 이제 우려하는 게 야 이거 배터리 교체 비용이 몇 천만 원이라는데 기름값 아낄래다가 성능 저하돼서 교체하려면 몇 천만 원 그냥 깨지는 거 아니냐, 네. 기름값보다 더 드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데 보증기간이 있고요. 테슬라도 보증기간 내에 사용
정비성이 7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무상 교체를 해줍니다. 단지 그런 건 좀 네.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수리가 들어가면 네. 굉장히 오래 걸린다. 자, 고실병이나 결함이라고 한다면 단차 정도랑 아까 말씀하신 거 그 정도가 있을 것 같고, 잡소리나 풍절음. 주변에 보면은 이제 방음 시공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그냥 좀 편하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엔진 소리가 없으니까 그냥 노면 소리가 더 나고 타이어 소리가 더 나는 거지 다른 차보다 더 시끄럽다 막 이렇게는 느끼진 않아서 그냥 이 정도는 나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굳이 그런 거는 안 했고요. 뭐 그렇게 신경 쓰지도 않고요. 2차 사진 커뮤니티 많이 보셨잖아요. 어떤 거 제일 많이 보셨던 것 같으세요? 누수. 저는 판도라의 상자를 무서워서 까보질 않았거든요. 아, 네. 정기점검 정도 갔을 때 한번 보자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보면은 그 수리가 끝날 때까지 수리를 한다 해도 수리가 완료된 걸 보니까 이제 실리콘으로 되게 이쁘지 않게 발라주더라고요. 조금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그냥 누수로 그냥. 네, 그냥 열지 않고 누수로 인해서 전자기적 문제가 생기면 테슬라에서 보증을 해주니까 뭐 저한테 기책이 없는 거니까요, 그거는. 네. 자, 2차 사시고 나서 주위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이 차를 주변에서 사면 네가 살 것 같았다라는 반응이었어요. 제가 사고 나니까 저는 돈도 안 받았는데 약간 홍보대사가 된 느낌? 장점도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고 많이 여쭤보시고. 네, 그래서 좀 영업을 많이 했고요. 인도가 되면 이제 저한테 이제 슈퍼차저 크레딧이 들어올 텐데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꼭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과감히 말씀드리는데 네. 이 차 너무 좋지만 현재로서는 네. 충전 시설이 본인이 이제 뭐 회사에서 항상 충전할 수 있다든지 네. 뭐 집에서 항상 충전할 수 있다든지 딱 고정된 데가 없이 뭔가 떠돌아야 된다. 저는 뭐 집 앞에 충전소가 있어서 네.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돼요. 일주일에 두 번 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전기차는 점점 많아질 것이고 그 충전소 옆에 충전소 하나가 더 생기지 않는 한 충전 경쟁자는 또 생길 것인데 이게 점점 치열해질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으면 이게 사놓고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라는 부분이 좀 만약에 있어요. 회사법, 집법 없다 추천하시나요? 그래도 일단 테슬라 예약을 해라. 취소는 나중에 해도 된다.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회사에 네. 그 사이에. 근데 그때 신청하면 늦는다. 자, 만약에 가까운 지인분이 만약에 차량 추천을 좀 하신다면은 돈 있으면 X 사라. 그냥 어정쩡하면은 롱레인지보다 퍼포먼스. 여유가 있으면 퍼포먼스를 사라. 근데 지금 또 중요한 것은 가격 정책이 바뀌어서 22년도 이제 보조금 정책이 바뀌었잖아요. 네네. 퍼포먼스를 가면 보조금을 땡전 한 푼 못 받습니다, 이제. 아, 금전적 여유가 있으면 뭐 X를 가시던 차라리. 네, 뭐 퍼포먼스를 가시던 상관없지만 네. 사실 가성비 모델은 롱레인지다. 롱레인지다. 네, 가격이 테슬라 가격도 많이 바뀌어서 가성비라는 말이 조금 이제 안 어울리긴 하는데 아직까진 나쁘지 않다. 자, 이 차를 사시려는 분은 어떤 거를 제일 많이 고민을 할까요? 충전 고민이 일단 1, 충전. 2위고요. GV60도 전기차 요즘 잘 오, 나오고 네. EV6도 잘 나오고 저는 EV6는 디자인이 너무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GT 모델은 진짜 스펙도 너무 좋고 그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거랑 계약을 동시에 놓고 고민했으면 되게 고민했을 것 같아요. 디자인의 호불호가 디자인 네, 때문에. 그래서. 뭐 성능이야 다 차이가 있겠지만 너무 앞서 나갔다. 인간 시대의 끝이 도래한 것 같다. 차량 추천 여부인데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전 시설. 네, 그렇죠. 그거 외에 또 다른 것도 좀 있을까요? 난폭 운전하시는 분들은 절대 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분들과 차의 순간적인 이런 게 만나면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이 차를 한 줄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어우, 되게 오그라드네, 말하려니까. 제 생활의 일부가 됐어요, 얘가. 그냥 전에는 그냥 운송수단에 불과하던 차가 만족도가 물론 다 네. 다르지만 전에는 결국은 운송수단이었는데 이 안에서 어느 정도 반자율 주행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운전만 하느라 시야를 1초도 못 대던 것을 근데 몸도 한 번씩 스트레칭 해주고 전방을 주시하는 범위 내에서 네.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사실 출퇴근하는 곳이었는데도 차가 막힐 때는 이제 차간 거리를 잘 유지해주면서 차가 끼어들어도 이제 어느 정도 잘 커버를 해주니까 그렇게 놔두고 좀 뭐 노래도 되게 집중해보고 주변에 뭐 있나도 한번 볼 수 있고 이런저런 부분도 좋고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지금은 이제 아이가 어린데 네. 조금 더 크면 이제 캠핑을 더 다닐 생각이고요. 그럴 때도 너무 유용할 것 같아서 좋고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 부분이. 자,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 중에 몇 점을 주실 것 같으신지. 4.2점 주겠습니다. 4.2점. 네. 자, 그러면 마이너스 0.8점 혹시 어떤 것 때문에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네, 요런 게 짧고 통풍이 안 되고 심지어 옵션으로도 못 넣고 그런 옵션질이 없어서 자,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 또 사실 건지 아니면 두 번 설치하는 건 아닌 것 같다. 퍼포먼스다. 퍼포먼스다. 다시 네. 산다면. 아 근데 지금 금액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네. 다시 롱레인지 사겠네요. 아, 휠은 20인치 터빈힐로 가야 된다.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혹시 뭐 차량 관련돼서 더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신지. 이제 지금 네이버 카페나 이런 데서 다들 의견들이나 이제 정보 공유들 활발하게 해주시는데 저는 사실 뭐 그런데 글 같은 거 쓰거나 막 이런 거는 잘 못하고 보고 그냥 정보 얻고 하기만 하는데 너무 또 잘해주시는 분들 많아서 좋고 이 테슬라는 더더욱 알면 알수록 좀 정보를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갈수록 서로 이 사용성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서로 저는 알지만 그분들은 모를 수도 있고, 이거저거 간단한 거라도 쉐어하다 보면 그러니까 유저들이 더 오히려 만들어가는 것 같아서, 만들어가는, 완성은 네. 유저들이 해나가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리고 이런 중국 제품들이랑 네. 좋은 꿀팁 너무 감사했고요. 예, 뭐가 또 빠지셨다고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트렁크가 수동이다. 이게 좀 모양도 빠지고 닫을 때 프론트를 눌러야 되는데 손으로, 그럴 때마다 좀 불안하거든요. 찌그러질 것 같아서 왠지. 사제도 있는데 조금 안정성이 조금 불안해서 달고 싶더라고요, 계속. 자, 그리고 또 다시 산다면 이거 색상도, 실내 색상도 똑같이 화이트로 가나요? 네, 저는 화이트가 좋더라고요. 오. 안에가 좀 화사한 느낌이 좋아서. 좀 생각보다 너무 백색이어가지고 약간 톤이 어두운 아이보리면 더 좋았을 텐데 기존의 시트에선 보지 못한 백색이거든요. 조금 놀랄 수 있다. 끝! 예. 감사합니다. 네.